일반적인 순열과 원순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설명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 2, 3, 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 3, 4, 1이 있고요. 3, 4, 1, 2, 4, 1, 2, 3. 자,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줄 세웠을 때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아니, 같냐고 다르냐고. 달라요. 다르잖아. 네. 줄 세웠을 때 다르잖아. 자, 근데 내가 얘를 너네가 1과 4를 연결시켜서 원의 형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즉 이거를 원의 모양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아요. 그냥 줄 세우기 했을 때는 달랐던 것들이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어주면, 처음과 끝을 이어서 원의 형태로 만들면 같았습니다. 그죠? 그럼 원수열과 일반 수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일반 수열은 처음과 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수열은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뭐만 있을 뿐이죠? 순서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 순열에서는 어떻지만 일반 순열에서는 어떻지만 달라요. 다르지만 원순열에서는 어떻다고? 같다. 같게 됩니다.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순열이라 본다면, 일반 순열을 본다면 이 4개를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반 순열로 본다면 이 1, 2, 3, 4의 4 숫자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24가지. 4개를 줄 세우는 경우 24가지. 4패까지 24가지가 있어요. 그죠? 아니, 처음에 넷,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하나 아니야? 4패까지지. 4개 줄 세우는 경우 4패까지만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너네가 왼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맨 왼쪽은 맨 오른쪽으로 보내는 식으로 보내면 이렇게 몇 개가 나올 수가 있죠? 네. 4개가 나올 수 있죠. 왜 4개냐? 1줄이니까. 4줄이니까. 4줄이라면 좀 그렇겠다. 그렇다. 4칸이니까. 맞지 않니? 그럼 이 4개가 아까 얘기했죠? 원순열에서는 다 중복되는 같은 걸로 보지만 일반 순열에서는 다르지 않았니?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얘들이 다른 걸로 해석이 되는데 원순열에서는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개수의 몇으로? 4. 나눠주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죠? 3패. 그래서 정답 4개의 숫자를 원순열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3패까지 6개라고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4개라고 하는 임의의 형태를 주고 얘기한 거잖아. 일반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자, 만약에 몇 개를 서로 다른 n개를 만약에 줄을 세우면 어떻게 되지? n패. 근데 원순열을 너네가 적용시키면 이 원순열은 몇 개를 줄 세우는 거를 n개. 그걸 원으로 너네 만들다 보면 결국 몇 개가 중복이 되지? n개. 한 칸씩 왼쪽으로 보내시면 총 n개가 중복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원순열은 이 n팩을 뭐로 나눠서 n. 이렇게 써도 되지만 n 하나를 약분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n-1패. 이게 더 편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n개를 원순열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n-1 팩토리얼이라고 하자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순열에 증명한 형태의 공식 하나 설명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이게 다 너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순열에 고정이라는 개념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해볼게요. 고정. 이게 무슨 말이냐?
원수열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씩 돌려요. 돌아가요. 돌아갈 때 다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는 고정으로 잡고 나머지만 한번 돌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 1을 고정으로 한번 잡아보고 고정으로 잡아본 다음에 여기 2, 3, 4를 돌릴게요. 근데 이 돌릴 때 얘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네 셋만 왔다 갔다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1, 자, 얘 하나씩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죠? 2, 3, 4 고정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에 2, 3, 4 그럼 얘는 다시 얘랑 똑같지? 그럼 얘 빼고 자, 요거 잠깐 주목. 이 세 개가 원래 원수열에서는 다 돌아갔을 때 똑같았지? 근데 얘는 어떠니? 달라요. 얘는 달라요. 맞나 확인해봐. 다르잖아. 그러면 나는 4개를 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를 고정을 시켜버렸을 때 경우의 수가 나와버려. 자,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 여기서 얘네들은 이제 원수열이 깨지는 거야. 원래 원수열은 돌렸을 때 똑같게 되거든. 근데 얘는 돌렸는데 어떻다는 거지? 달랐다. 이거는 그냥 순열이 돼버려. 순열이 되는 거야. 그랬으니까 원수열이 깨져버리면서 이 세 개를 그냥 줄만 세우면 되는 거지. 왜? 줄 세웠을 때 다 틀리니까. 중복되지가 않으니까. 그럼 세 개 줄 세워봐. 몇 가지? 똑같단 말이야. 얘랑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원수열 적용할 때 이런 얘기를 해. 자, 이 고정을 하나 잡아버리면 중복되는 게 사라져서 원순열이 일반 순열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내가 원순열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이유에 대한 바로 해설이야. 질문. 질문. 이게 숫자 커지면 답이 달라지죠. 똑같아요. 10명입니다. 10명 원수열하면 9패. 고정을 해도 똑같아요. 하나 고정 잡고 남은 9개 그냥 줄 세운다? 9패.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정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면 그냥 n-1팩만 알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이론을 설명한 이유는 수능까지 생각해야 되니까요. 논술도 생각해야 되고 수능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화 문제 풀 수 있어요. 이 이론 둘 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면 안 될까? 이러는 거 아니야. 둘 다 알아야 돼요. 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n으로 나눈다와 그 다음에 고정을 했을 때 원순열이 순열로 바뀐다는 거 두 가지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페이지 어디냐면 10페이지입니다 지금. 8쪽하고 9쪽은 일반 순열이에요. 일반 순열. 근데 했던 거를 또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원순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까? 근데 일반적으로 앞에 1학년 때 했던 거 한번 확인만 해볼게.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자, n개 중에 r개 뽑아 줄 세운다. NPR. NPR. 알면 대답해 주세요. 대답 못하면 모른다고 생각할 거야. 자, 다음 설명한다. 자, 우리가 NPR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지? n부터 1씩 빠진 n-1, n-2, n-3을 몇 개 곱한다? r개 곱한다. 자, 이거는 계산할 때 쓰는 방식이라면 증명할 때 쓰는 NPR은 뭐지? 이건 꼭 모를 수 있어 분명히. 까먹었을 거야. 맞아. 증명할 때 쓰는 NPR은 이건 아시는 분 있으면 말해봐. 이건 계산할 때 쓰는 방식이야. 5P3, 543
3P3, 3, 2, 1 이건 계산할 때 쓰는 방식이고 NPR을 증명할 때 쓰는 방식은 뭐가 되지? n-r팩분의 n팩이야. 잊지마. 외워야 돼. 이건 무조건 수능 끝날 때까지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증명할 때 쓰는 NPR과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쓰는 NPR 반드시 기억하시고 만약 몰랐다면 오늘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다 필요하니까. 자, 다음. 자, 연습 한번 해볼까? 실생활에다 이 NPR 한번 적용해보자. 자, 4명의 후보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수열의 수는 NP 4P이지. 왜 얘는 4C가 아니라 4P가 되지? 내가 부재되는 거야. 직위가 다르니까. 직위가 다르다는 건 뽑는 순서에 따라 다르지. 그러면 이거는 줄 세운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돼서 4P2.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회장 1명, 경우의 수. 네. 남은 3명 중에 부회장 1명. 3. 그게 4P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너네가 P라는 거에 이걸 꼭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P는 안 써도 사실 상관없어. P는 진짜로 그냥 버리셔도 돼요. 조합은 안 되지만 P는 진짜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4 곱하기 3으로 하셔도 돼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MAPL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택하여? 3개. 일열로 나열. 자, 그러면 3개 줄 세우는 거지.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4. 다음은 3. 다음은 2. 굳이 4P3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자, 나정인에 관해서 연극을 참가할 8명 중에서 배역 A, B, C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A 결정, 8. B 결정, 7. C 결정. 6. 원래는 8P3이지만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 자, P를 너무 써야 된다는 감각관념 없으면 좋겠어. 자, 네 번째 11명의 축구 선수 중에서 5명의 선수를 뽑아 순서를 정하여 승부차기를 한다. 자, 승부차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번 키커, 2번 키커, 3번 키커, 4번 키커, 5번 키커에서 때리는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11명. 여기는 10명. 여기는 9명. 여기는 8명. 여기는 7명. 자, 이건 원래는 11P 5. 5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된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P는 너무 써야 된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진짜로. 아무 점 없어요. 수능까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질문. 자, 지금 복습하는 거야. 혹시 너네가 까먹었을까봐. 자, 이번에는 세 장의 카드를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자, 근데 숫자 카드는 1, 2, 3밖에 없습니다. 100의 자리 쓸 수 있는 숫자 카드 3개. 10의 자리, 2. 1의 자리. 왜냐면 중복이 안 되니까.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 처음, 3. 두 번째. 2. 끝이죠. 이해 안 되시면 말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배웠던 게 NPN. NPN은 너네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줄 세우는 거 맞니? 네. 그래서 N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 N부터 1까지의 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N부터 1까지 모든 자연수를 곱해주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n팩이라고 줄여서 팩만 붙여서 말합니다. n팩, n팩. 5명 줄 세울게. 5팩. 6명 줄 세울게. 6팩. 7명 줄 세울게. 7팩. 8명 줄 세울게. 8팩. 자, 보통 800까지는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외우기가 사실은 되게 까다롭다 보니까 7팩까지만 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가볼게요. 7팩. 거꾸로 지금 세고 있구나. 5045. 5040. 6팩. 720. 5팩. 120. 네, 여기까지는 보통 너네가 이제 외워주시면 좋아요. 4팩 24, 3팩 6 이런 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올 때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알았죠? 7팩까지는 기본이고 8팩은 그냥 여기다가 8을 곱해주세요. 알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나왔죠? 이게 아까 뭐라고 했지? 증명할 때 쓰는
자, NPR의 정의야. 증명할 때 쓰는, 증명할 때.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NP0는 몇일까요? 1 0팩토리얼은 몇일까요? 1 1입니다. 참고 부탁하고요. 자, 이거 아마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까 말했던 NPR의 증명 과정으로 증명했을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3학년 때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고1 거라서 안 나와요. 확인 한번 해보자. 7P3은 765, 5PO는 5팩. 5팩 몇이지? 120 0팩은 1 0? 1. 4팩은 24 그래서 24. 6P0는 1 1.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복습됐죠? 순열 이제 됐죠? 결론은 뭐냐? 순열은 굳이 P를 쓰지 않고 나타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원순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순열은 내가 아까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 바로 중복되는 부분을 바로 나누어서 증명했던 방식. n개를 줄 세우면 몇 팩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 하나씩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더니 몇 가지가 중복이 되더라? n가지가 중복되더라. 왜 n가지냐? n칸이니까. n가 하나씩 왼쪽으로 가다 보면 총 n번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n개가 모두 중복되다 보니까 n으로 나눠서 공식 뭐가 됐다? n-1팩 또 하나는 여기 다 나왔어 지금 정확하게 어느 하나의 위치에 고정을 한다. 고정을 한다는 건 돌렸을 때 걔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고정을 해버리면 아까 어떤 얘기 했었니? 원순열이 깨진다. 원순열이 깨진다는 건 결국 그냥 일반 순열이 돼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줄 세우는 경우죠. 뭐가 되지? 3 n개 중에서 하나를 고정하고 남은 n-1개를 줄 세우는 n-1팩.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n-1팩을 유도할 수 있어. 맞니?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하나 물어보자. 맞춰봐. 내가 7명이 있어. 그 중에서 3명을 원순열 배치할 거야. 3명 좀 적다. 4명을 원순열 배치할 거야.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이 방법을 많이 써. 야, 일단 조합 4명을 뽑아. 뭘까요? 7P4 7명 중에 4명을 뽑았어. 그래서 4명이 뽑힌 상태야. 이 4명을 이제 뭐하지? 원순열 배치한다. 4명을 원순열 배치한다. 뭐가 되지? 4-1팩, 3팩. 자, 이렇게 많이 해. 근데 다른 방식도 있어. 자, 어떤 방식이 있을까? 이 방식도 있어. 7, P, 4. 일단 7명에 대해서 4명을 뽑아 줄을 세워버려. 근데 원순열에서는 그 4개가 중복되는 게 생기지. 몇 개씩 중복되지? 7개씩 아니야. 4개? 4개가 중복되지. 왜 4개가 중복돼? 4자리로 4자리니까. 하나씩 왼쪽으로 이동하면 4개가 달라지지. 근데 그 4개가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어디서? 원순열에서는. 그래서 뭐로 나누지? 4야, 4팩이야. 4 4야. 이게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이 학생들이 이걸 되게 못해. 이걸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지. 이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게 결국은 아까 선생님이 원순열을 증명했던 1번 방식이었던 거지. 그래서 난 알았으면 좋겠어. 자, 한 번 더 내볼게. 10명 중에 6명을 원순열 배치한다. 10명 중에 6명 원순열 배치한다. 6분의 10P6. 오케이. 잘했어. 6분의 10P6. 잘했어. 자, 된 것 같아요. 자, 질문. 자, 만약에 모르시면 분명히 말하지만 공식 외우시고 문제 많이 푸세요, 그냥. 그럼 원리 같은 거 몰라도 내신은 잘 볼 겁니다. 어차피 문제는 내가 설명했던 거에 대해서 크게 바뀌진 않아요.
비슷한 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외워서라도 하셔도 내신은 문제 없지만 수능 때는 약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전에 목동에서 내가 수업을 한 번 했을 때 2년 전이죠. 2년 전 수업할 때 어떤 한 명이 이제 서강대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서강대 가는 친구가 자기는 수어 수투를 되게 못한다는 거야. 자기 못한대 수어 수투를. 그래서 다 1등급 나왔는데 수어 수투만 3등급 나왔어. 다 5일인데. 그래서 자기는 확통을 1 하고 싶대. 그래서 확통을 수어 수투 내가 안 가르쳤어. 확통을 내가 가르쳤다고. 근데 확통이 신이 됐어. 진짜요. 그래서 내신, 수능 다 맞았어. 확통만. 근데 수어 수투에서 작살났지. 그래서 정신은 절대 못 가는 놈이지. 근데 확통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그 나한테 배우기 전에 한 번도 안 배웠어. 근데 나한테 배우고 나서 모의고사 보면 다 맞는 거야. 원래 확통 다 맞기 힘들어. 내신도 1등급, 확통은 항상 다 맞았거나 많이 틀리면 하나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신 1등 맞아가지고 서울대 갔는데 확통은 수어 수투랑 상관이 전혀 없어. 그래서 너네가 확통 파트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 걔 수어 수투 진짜 못했거든. 근데 확통 겁나 잘해. 그러니까 자기가 수어 수투에 재능이 없다 생각하더라도 확통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많이 풀었어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 열심히 하면은 자 갑자기 내가 수어 수투 4등 5등 맞아서 지금 1등급까지 갑니다. 전세 역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 난 확통하면 1등급만 좀 먹자. 나 졸업하기 전에 한번 수학 1등급 하나 가져가자. 이런 마인드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알겠죠? 어찌 1등 맞으면 또 장학금 받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게. 자, 설명 충분히 한 것 같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이 내용이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런 것들을 다 뒷받침되는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자 집에 가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3번 문제 볼게요. 몇 명을? 5명을 원형으로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는 뭐니? 4패.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4패. 자 보기 5번 7명을 자 몇 인용? 원탁에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는 7P 4. 뭐라노? 4. 그렇지. 자 보기 6번 자 이거 너네 물어보자. 여기에 색칠을 할 때 이게 돌아가면 중복될 수 있니? 네. 있어. 그럼 이것도 원수열이니? 네. 원수열이야. 이렇게 돌렸을 때 중복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맞다면 그건 원순열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나는 4개의 색깔을 여기 사용해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심할 게 모두 사용이야. 모두 사용이라는 거는 색깔 4개가 다 틀리다는 거지. 자 이렇게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개를 원순열 배치한 것과 같아서 몇 팩? 3팩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끝났네. 다 끝났다. 자 혹시 3개의 질문 있으면 해보자. 자 3문제에 대한 질문 있으면 말해보자. 자 왜 확통이 다른 과목에 비하면 시간이 빨리 되냐면 문제 푸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그래. 생각을 해봐. 너네 그 수투 문제 풀 때 적분 하나 풀려면 막 계산 엄청 해야 되지. 근데 얘는 10, 24 금방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풀이가 좀 짧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요. 하나 풀 때 진짜 많이 풀어봤자 한 1, 2분이면 다 풀려요. 웬만한 심한 문제들도.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자 이해 다 되시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응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자 그러면 원순열에다가 이웃이라는 거를 연계해 볼까요? 이웃과 이웃하지 않게라는 것을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때 너네가 이웃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인 이웃은 어떻게 푼다고 배웠지? 이웃하게 하는 원수열의 수는 먼저 이웃하는 집단을 어떻게 하자? 묶어서 어떻게 하지? 네. 하나의 대상으로 확인한다. 하나로 본다는 거지.
그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뭘 구해? 원순열의 수를 구한다. 1번. 자, 두 번째는 그 임의의 한 원순열에 대하여 이웃하게 하는 집단, 즉 여기 이웃하는 집단의 구성원끼리 또 뭐를 할 수 있지? 뭐지? 수를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뭐 한다? 순열의 수를 구한다. 이웃하는 사람끼리 자리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 자리 바꾸는 건 원순열이 아니지? 그냥 순열이지. 그 순열의 수를 구한다. 그리고 둘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운 걸로 연습 한번 해보자. 남자가 5명, 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총 몇 명 있죠? 8명의 원순열을 배치할 때 여자 3명끼리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해야 돼. 자, 한번 해볼게. 자, 여자 3명을 이웃해서 원순열 배치하는 경우의 수 여자 3명을 몇 명을 보고? 한 명으로 보고 남자 5과 합쳐서 총 몇 명을? 6명을 원순열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웃하는 여자 3명을 줄을 세웁니다. 잘하는데?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1학년 4명, 2학년 5명, 3학년 6명. 자, 질문. 이 총 15명을 원순열 배치할 때 1학년끼리 이웃, 2학년끼리 이웃, 3학년끼리 이웃, 이름하여 각 학년끼리,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는 얘를 몇 명으로 봐요? 얘를 그럼 총 몇 명을? 원순열 배치. 그리고 이웃하는 사람들끼리 줄 세웁니다. 6회. 이 정도면 뭐 마스터 되죠. 확실히 이해가 되면 넘어갈게요. 이해됩니까? 안 되면 물어보세요. 안 되면 또 예를 들게요. 이웃됐어?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웃하지 않게 나타내는 원순열의 수 구하는 방식 설명하면, 자, 첫 번째 1단계 이웃해도 좋은 집단으로 만들어지는, 즉 이웃해도 되는, 이웃해도 좋은 집단을 먼저 뭐한다? 원순열 적용한다. 자, 이런 거 있잖아. 여학생들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남학생은 이웃해도 되잖아. 그럼 남학생을 먼저 원순열 배치하라. 얘들이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원순열 배치한 후, 두 번째, 그 사이사이 공간이 있지. 자, 근데 신기하게도 일반 순열은 그 1이 더 플러스 되지. 사이 공간이 더 플러스가 되지. 남자가 4명이면 5개의 공간이 생겨. 근데 원순열은 똑같은 개수만큼 공간이 생긴다. 남자 4명을 원순열 배치하면 몇 개의 공간이 나온다? 똑같이 4개가 나온다. 그 4개의 사이 공간에 이제 줄을 세우는데, 자, 집중. 처음에 너네가 이제 남자 4명을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 남자들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 공간에 여자들이 들어갈 때는 원순열이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냐? 이게 돌아갔을 때 남자가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정 아니야, 얘들이? 줄 세운 형태가 고정 아니야? 그러면 이제는 원순열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여자들이 줄 세울 때는 일반 순열이 된다는 거. 오케이? 헷갈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뭔가가 원순열에 배치가 하나라도 되어 있다면, 배치가 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면 이건 얘들이 고정된 상태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거야. 돌아서 중복될 수가 없다고요. 아, 그렇잖아. 여자일이 여기 있는 거랑 여자일이 여기 있는 거랑 다르지. 왜? 여자일은 남자일을 겁나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 왔어. 아, 떨어졌어. 짜증나. 이건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원순열이 안 된다는 거지. 왜? 얘네들 때문에. 그 원순열은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렸을 때만 원순열이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 이상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면 원순열은 깨진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한 다음에 둘을 짬뽕까지 해볼게요. 이웃과 이웃하지 않는 거를 짬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 5이 있고요. 여자 4명이 있습니다. 자, 여자 4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자, 이웃하지 않도록 원순열 배치합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이웃해도 되는 게 누구죠? 남자. 남자 5명을 원순열 배치하면 4팩. 그리고 너네 이해도끼에서 너무 붙었다. 자, 남자 5명을 이렇게 줄을 세웠습니다. 원순열. 그럼 몇 개의 공간이 나온다고요? 5팩. 사실 이제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개수만큼 공간이 나옵니다. 이 5개의 공간에 여자 4명을 줄을 세울 때 이거는 원순열이야? 순열이야? 순열. 왜 순열이라고? 고정된. 고정되어 있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지. 그래서 뭐라 하냐? 오피사. 오피사란다. 또 5, 4, 3이 하지 말고 그냥 줄여서 오피사라고 하자. 5개의 공간에 4명 줄 세운다. 오피사. 계산해야 되니? 자, 그럼 이제 짬뽕 한번 해볼게. 자, 짬뽕 한번 해보자. 1학년이 2명 있어. 2학년이 3명 있어. 3학년이 4명 있어. 문제는 이 3명은 이웃하지 않아야 돼. 얘네 둘은 이웃해야 돼. 자,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구해봐. 배운 거 2개를 짬뽕 해봐. 이걸 이제 풀 줄 알아야 이제 실전에서 맞추는 거야. 왜? 시험 문제는 일부러 이렇게 2개를 결합시킨 문제를 낸다. 왜? 일석이조. 하나에 2개를 다 모을 수 있으니까. 자, 1번 드릴게요. 1번에 못 풀면 못 푼 겁니다. 답을 구해야 식만 세워요. 10만 세우면 돼요. 10만 세우면 푼 거죠. 뭐. 계산 안 해도 되니까 10만 세울 줄 알게 만들어봐. 10만 세울 수 있게끔. 나는 앞으로 그리고 계산 같은 거 웬만하면 안 합니다. 10만 세우고 계산 단순 계산이면 안 합니다. 그거야 너네가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노트 받았니? 오답 노트 말고 아직 있어요. 있어? 나머지 다 갖고 있지? 앞으로 숙제 노트에다 해서 그래. 다 가지고 있지? 자, 그럼 같이 해볼까? 자기가 푼 거랑 비교해봐. 자, 이웃하는 2명을 몇 명으로 본다? 한 명. 그리고 이웃해도 되는 몇 명을? 5명을 원수열 배치한다. 그러면 5명을 줄 세웠으니까 몇 개의 공간이 나온다? 5개. 5개. 그 5개에 몇 명을 줄 세운다? 3명. 그리고 이웃하는 2사람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줄 세우는 순열의 경수를 곱한다. 2팩. 너무 잘했어. 이렇게. 순서대로 바꿀 수 없지. 근데 중요한 건 이 3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웃은 퍼펙트하다. 자, 이웃까지 다 끝났거든? 질문. 자, 그럼 한번 너네가 복습 차원에서 보기 7번, 보기 8번 풀어보자. 시작. 자, 보기 7, 8번 한번 풀어보세요. 보기 7번, 보기 8번.
다음은 계산까지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계산도 결국엔 너네가 필요합니다. 나만 계산 안 할 뿐. 자, 1분 뒤에 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할 거 없이 그냥 다 풀게요. 문제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자, 자기가 푼 거랑 비교해보세요. 자, 부모와 자녀. 자, 쉽게 말하면 부모와 4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자, 6명이 지금 가족이 있는데 원형의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자, 일명 원순열 배치하겠다는 뜻인데요. 6명이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5패. 자,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는 아까 설명했던 이웃 개념입니다. 부모 이웃을 하나로 보고 남은 4명과 5명을 원수열 배치. 4. 그리고 이웃하는 부모의 자리를 또 바꿀 수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 그래서 4. 자,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이게 고정입니다. 고정. 자, 부모가 마주본다는 것은 부를 고정을 잡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마주봐야 되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여기로 결정이 되죠. 자, 그럼 얘를 하나 고정을 시켰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모두 이쪽에 와버려요. 그럼 내가 말했죠. 자, 고정을 잡으면 원수열은 깨지죠. 또 하나 알려줄까요? 고정을 잡으면 그때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얘네들에 대한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몇 사람? 이렇게 4개의 자리에 줄만 세우면 됩니다. 몇 가지? 4. 24. 고정은 너네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특히 원순열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고정을 활용하면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화 문제 같은 경우 고정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양하게 푸는 방식 중에 고정이 자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게요. 보기 8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이웃한 여학생을 한 명으로 취급하고 몇 명을 먼저 줄 세우지? 5명. 그러면 5명 줄 세우겠네. 자, 5명 원순열. 4팩. 그리고 이웃하는 3사람이 줄 세운다. 3팩. 2번 문제 볼게. 이번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누구를? 남학생. 자, 원순열 배치. 3팩. 자, 몇 개의 공간이 나오고 4개. 여학생 3명 줄 세운다. 4P3. 됐어.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5분 쉬었다가 자, 다음 파트 있죠? 6번 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하게 나? 진짜 편해.